네, 이어서 지난 발편 이어서 금나라 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사 세기에 보면은 금의 선조는 말가렛에서 유래했다. 결국은 이 금나라의 주축을 이룬 사람들은 이 말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대신 이 금나라 황족들의 그런 고려 사람이라는 거죠. 특히 여기 신라라고 표현도 되어 있는데요. 금나라 시조 합부는 고려에서 왔다. 근데 통고에서 보면 대금국지에서 보면 이게 신라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로 기록된 것도 있고 신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걸로 봐서는 아마 신라 말기에서 고려와 이 변동되는 교체되는 이 시기에 신라의 합부라는 분이 여진 지역으로 갔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성은 완안시다라고 했고요. 완안은 한어로 왕이란 뜻이다 이렇게 속막히면은 이 완안은 왕이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 다음 이 합부가 여진 지역으로 갔더니 여진 지역 내부에서 각 부족 간에 굉장히 서로 살상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한쪽 부족이 이쪽 공격하면 또 그쪽 부족이 공격하고 이 보복이 악순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부족들이 제3자한테 합부는 신라에서 온 사람이니까 제3자인 합부한테 이걸 좀 어떻게 조정을 좀 할 수 없냐라고 이 조정을 의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정을 할 때 이 사람 합부라는 분은 그러면 한쪽이 공격하고 또 죽이면은 또 이 보복 순환이 끝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가 한 명이 다른 부족 사람은 어떻게 상해를 했을 때는 거기 가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해서 보복을 할 것이 아니고 배상을 해라. 그래서 물질로 또는 말로 노비로서 이렇게 배상을 해서 하면은 서로 전쟁이 나든지 부족 간 살상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중재를 해서 그 부족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서로 이 전쟁과 이런 것이 부족 간의 그런 원한이 줄어들으니까 이 수령으로 추대가 됐다. 어떤 신망을 많이 받아서 합부란 분이 수령을 추대되는데 이때 나이가 한 60여 세 정도 됐다는 것이죠. 상당히 이게 나이가 들으셔서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여진여로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도 60세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젊은 여자를 시킨 게 아니고 60세 되는 여인을 결혼했는데 결국은 보면 그 60세 여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지역에 상당히 유력자의 딸이거나 유력자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 결혼을 시킨다는 것은 자기 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통과 의례라고 봐야 되겠죠. 이주민이 그 지역에 정착한 데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현지인과 결혼하는 것인데, 여진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어떤 여성과 결혼시키면서 이 합부란 사람을 우리 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이 합부로부터 쭉 6세 정도 내려와서 이게 또 한라가 있고 한라로부터 또 6세 정도 쭉 내려와서 이 태조가 있는데, 태조 아골타죠. 태조 이분이 나라를 이제 건국을 이전까지는 그냥 부장 추장 각 부족에 그냥 한 부에 완안부에 그냥 그 추장 정도였고, 이때 비로소 태조에 이르러서 이제 정식 국가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때 국명을 만들 때 요 나라는 강철 이름, 요라는 뜻은 강철,
대한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나라가 무슨 뜻인가 했는데 여기 보면 금사에 따르면 이 강철이다, 철이다 하는 거죠. 철 이름이다. 요라는 것은 그란으로 아마 이게 철이랬던 것 같아요. 강철, 그걸 철로서 이름을 요라고 지었는데, 그렇지만 강철은 아무리 단단해도, 철은 단단해도 결국은 녹이 쓸어버리더라. 그래서 녹고 안 쓰는 것은 금이다. 금이 녹슬지도 아니기 때문에 금은 또 흰색이고, 이 완화문은 흰색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국호를 우리는 대금이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국명을 지은 원인 사유를 이렇게 조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금이 우리가 골드가 황색으로 하는데 이분은 여기는 하여튼 흰색으로 해놨어요. 백금을 말한 거지. 하여튼 완안부는 흰색을 숭상한다. 이 백이민족이라는 것이죠. 같이. 근데 만주원리고에서는 금사에서는 금이 단단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을 본따서 우리가 금국이라 지었다라고 했지만, 만주원리록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라 왕성은 김씨이고 금나라 시도가 신라에서 온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나라 이름 금은 신라 김씨에서 따왔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다. 그 다음 금사 지리지에는 나라 안에 금수, 금수라는 것은 안추로인데, 금수가 있어서 나라 이름이 안추로, 금수에서 유래했다고 이게 금사지리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만주원리국의 저자들의 이야기는 이 또한 사가들의 억지다. 이게 만주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 뒤에 이제 해고로스로 옮기면서 땅을 일구고 밭을 만들고 이제 집을 지었고,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수초를 따라서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천막 생활을 했는데, 이제 어떤 밭을 만든다는 것은 정착 생활을 했다는 거죠. 모두가 정착 생활은 아니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곡식을 심고 정착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다음 이 아르초객수에 정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르초객수가 이제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안출로로 번역한 데도 있고, 아르초객수로 번역한 데도 있고, 이 강이 지금의 하얼빈을 지나는 아선하를 가르칩니다. 금사에서 보면은 방금 설명드렸지만 금을 안추로다. 그래서 안출로서가 이곳에서 발현했기 때문에 근원이 있어서 금구로 지었다. 그래서 이 만주원리록에서 이야기는 만주어로 금은 애신이다. 애신. 그 다음에 이 애신 만주어 이게 황제 성들이 애신 강난인데, 요즘 중국바로 보면 애신은 아이신 지아오루, 아이신 지아오루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죠. 현대 중국어 발음으로는. 근데 애신은 금이다. 다음 이 강나, 계례라고 하기도 하고, 이 강나라는 족,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신 계례 또는 아이신 지아오루를 보면은 금족이다. 결국 김씨라는 것이죠. 김씨. 그 다음 이 강나라는 뜻을 가만 보면은 갈래 또는 결례 이런 것이 결국은 강나라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서 결례, 갈래 이 족을 강나라고 한자를 표시했지만, 지금 우리말의 결례와 갈래 이것이 같은 어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 애신강나를 일반인들 중에서 혹시 일부 분들이 신라를 사랑하고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신라가 있어서 그렇지, 이 신라를 사랑하고 잊지 말자라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라 편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 이 안추로가 금이라는 것도 사가들 억지고,
그다음 이 안철료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흑룡강입니다. 흑수에 물을 한 움큼 이렇게 떠보면은 검은색이다. 이게 중국 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엉터리라는 것이죠. 그다음 압록강 물빛이 오리머리처럼 파랗기 때문에 압록이라고 지었다. 가장 우리가 압록강을 이야기할 때 중국 사람들이 물이 오리머리처럼 파랗기 때문에 압록이라고 지었다. 이 만주원리고 저자들은 이게 순 엉터리라는 것이죠. 이게 이 압록이란 어떻게 보면 압록이나 이런 것은 만주어로 이야기했을 텐데 그걸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장 비슷한 발음으로 오리압자와 풀을 욕자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후세 사람들이 이 한자의 의미에 빠져가지고 풀은 오리머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아니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 이 땅은 남림하와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도로 만주 지역을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요, 이 동고서저입니다. 이게 우리 한반도도 이 동쪽인 이 산이 있어 높고 서쪽이 약간 평야지대인데 만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그렇지만 산보다는 강이 중요하죠. 위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흑룡강이 있죠. 가장 이 흑룡강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가르는 흑룡강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동쪽 오츠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흑룡강 성에서 가장 또 한 것은 이 눈강이죠. 눈강이 쭉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송원에서 이 북쪽으로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있는 송화강과 만나서 하얼빈을 지나서 이 흑룡강과 만나서 이렇게 가죠. 이게 또 송화강이죠. 송화강. 금나라 상경은 이 하얼빈에 있는 지금 행정구역으로 보면 아성구죠. 아성구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금나라 상경 회령부 자리였던 것으로 지금 거의 이건 정설로 되어 있죠. 이 금상경을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아선하다. 이게 여기가 아르초객학이 요 아선하라는 것이죠. 아르초객 밑에 이 남림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발해 상경 용천부 지금 영안시 이 지역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모란강, 이 송화강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길림성과 흑룡강성에서는 이 강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이 요령성 지역으로 가면 결국은 요하죠. 이 동요하가 이렇게 서요하와 만나서 남쪽으로 흘러서 심양과 요양을 지나서 영국에서 이 발해로 빠지는 것이 이 요하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산맥을 보면은 지금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쭉 북쪽에서 남쪽으로 하는 시오테 아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아린이라는 말 자체가 만주어 산이기 때문에 그냥 시오테 산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장백산령이 이 지지시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것이 이제 장백산령, 백두산 쪽으로 가는 이 장백산령, 이 영안시 이쪽 있는 것이 그 다음에 한 것이 장광계령이 또 북쪽에서 내려와서 쭉 길림 핫달령, 길림 이 산맥, 이게 요것은 또 용광산이죠. 이렇게 통화시에서 이렇게 이러고. 그 다음 이게 연해주를 연변 지역을 보면서 이렇게 또 북쪽에서 또 남쪽으로 이렇게 이 작은 산맥들이 이렇게 지역이 있는 것이죠. 도시를 보면은 북쪽에 하얼빈, 그 다음에 장춘, 그 다음에 심양, 요양. 그 다음 이 지역에 보면은 가장 이게 각 나라가 이게 일어났다, 망했다 하는 것이 이 금나라 상경이 하얼빈 지역이었고요. 발해 상경은
지금 영안시죠. 여기 상경 용천부가 이 영안시에 있었고, 그 다음 이 고구려 집안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압록강 건너 이 집안이 이 고구려 국내성 지역이었고, 그 다음 청나라가 일어날 때 청나라는 이 이란 지역에서 쭉 내려와서 건주가 이동해서 지금 심양 동쪽 이 흥경, 여기가 이제 흥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었던 것이 휘발, 여기 여양의 남쪽 합사한, 거란이 이동시킨 것이 합산이었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금나라 상경, 그 다음에 발해 상경, 그 다음에 청나라, 초기 흥경, 고구려 집안, 이 지역에 각국 도성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나라 본명은 주리진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시조로부터 6세 경조 때에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무장을 갖추어서 여러분을 정복시키는데, 여기 부찰부, 완안부, 완티격부, 사엄수, 완안부, 이런 부들을 이제 정복을 시키고요. 대금국지라는 책에 보면은 금나라 본명은 주르진이다. 이 주르진이 잘못 중국 사람들이 기록을 하면서 주르진을 그냥 여진으로 잘못 썼고, 어떤 데 보면은 또 이 여진이라고 쓴 곳도 있다. 근데 모두 다 이 숙신시의 후예이면서 발해의 별족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만주 원료구에서는 그러니까 청나라 지금 만주 지역 옛 지역 이름을 만주에 이 소속된 지역을 주신이라고 옛날에 불렸는데, 이 주신이 결국은 숙신이 변한 것이다. 숙신이 결국 주신 또는 주리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두 다 숙신의 다른 표현 또는 다른 표기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혼동강이 지금 송화강이죠. 송고 동쪽 잠백산 아래에 이 금나라가 거주를 했었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 이 금황실 세 개를 보면은 통고에 보면 합부, 간복이라고 기록한 것도 있어요. 합부라고 기록하는 것도 있고, 이분이 이제 고려에서 또는 신라에서 넘어가신 시조고, 시조에서도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시조의 육세손 이 호란이라는 분, 활라라고 하기도 하고, 이분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행리발, 오랄속, 그 다음에 아골타, 따이스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태조는 두 번째네요. 그 다음에 이 오랄속에 이어서 태종 오골매가 이제 이어봤죠. 금사본기에 보면은 1115년에 금태조가 처음 이제 국호를 제정하면서 이제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하면서 연호를 수국 국호를 대금이라 정했다라고 하고 있고, 세금을 부어가나 궁사 징발할 때 화살에 부호를 적어가지고 전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각 부족들이 사실상 문자도 없고 문자를 해독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화살이나 이 나무에다가 어떤 부호를 새겨가지고 전달하면 그 부호를 보고 알아봤다는 거죠. 각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급할 때는 그냥 세 줄만 이렇게 탁 이렇게 지면 이건 아주 급하니까 즉시 출동해라. 이 세 자를 보면 이게 하나의 약속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명령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문자를 써서 보내봤자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서로 약속된 글자를 부호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금사나 뭐 이런 데 보면은 합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려사에 보면은 이제 평주의 승려 금준이 여진으로 도망쳐서 아지고촌이 뭐, 고려산 아지고촌인데, 그 발음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르초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르초객. 안칠로, 아르초객, 아지고 다 같은 강을 가지고 한자로 달리 표현한 것이죠. 아지고촌에서 살았는데 금나라 시조가 되었다. 또 다른 설을 또 이야기하는데, 평주의 승려 김행의 아들 김국수가, 이 평주는 뭐 황해도 평산을 평주라고 했는데, 김행의 아들 김국수가 여진에 가서 여진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결국은 여진 시조의 김국수다. 그거 보면 만주보려고 해서 여진 시조가 김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고려사하고 정확히 맞아가는 거죠. 이 김씨다. 장남이 행리발이고 막내 아들이 영가였는데 지혜와 용맹이 피어났다. 그 다음에 오아속이 지위를 승계했고, 그 다음에 동생 아골타가 또 승계를 했다. 아골타가 정식 이제 국호를 금으로 태조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전에 뭐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뭐 천추태후 뭐 이런 데서도 보면은 뭐 하여튼 이 다른 김씨가 들어가서 결국 뭐 금나라를 세웠다. 또는 우리 한간 또는 전설에 따르면 마이태자가 금강산을 거쳐서 여진 지역에 들어가서 그 후손이 금의 시조가 되었다. 이런 뭐 여러 설이 있는데,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우리 사서에서 나오는 것은 이 김국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금나라 여기 보면 형제간 이렇게 상속을 했었는데요. 오랄속, 아골타, 다음에 이게 태종, 오골매, 이게 다 형제입니다. 형제간에 승계를 했고, 이 오골매 사후에 오골매 아들하고 아골타 측실, 고론, 뭐 종제, 점한 이 세 명이 이 강자들이 각각 서로 이 왕위 다툼을 했었는데, 결국은 희종, 이 정실소생 승과의 아들인데 적통이라고 해서 이 가장 어린 아들을 이렇게 왕위를 세워놓고, 아마 이 세 명의 이 강자들은 어떤 전국을 뒤에서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제가 이게 승계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이 활라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리발이 세조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태사라는 것은 요 나라에서 거란에서 부여한 이 추장에게 어떤 도독, 자사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이게 태사라고 불러요. 부족장이죠. 이게 태사를 이어받은 것이 이제 영가였고, 영가에서 그 다음 이어받은 사람이 행리발의 아들 오랄속이 이어받았다는 거죠. 우야소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아골타가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 동생 오골매가 되는데, 이 아골타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금국이라는 국호를 하면서 이 금국을 선포하게 되죠. 이 아골타가 죽으니까, 참 태종이 죽으니까 이 아들 송구광하고 이 아골타의 측실의 아들 고론, 또는 이 종제인, 뭐 종환, 이 세 명의 강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아골타의 정실의 아들 승과의 아들 희종, 이 어린 희종을 왕으로 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황두여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결국 뭐 글자 그대로 보면
노랑머리 여진이라는 거죠. 백인족이라는 거죠. 통고는 통고에 보면 여진은 옛 숙신시고 처음엔 여진으로 불렸다가 거란 황제 흥종 이름이 종질이가 이 진자를 피해서 직자로 바꿨다. 거란에서 표기를 그냥 여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여진으로 안 부르고 거란에서는 부를 때 여직으로 불렸다는 거죠. 황제 이름을 함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또 이 먼 들녘에 사는 사람이 황두여진이었다. 이 사람들은 산에 살았고 약 한 10여만 정도 되었다 라는 것이죠. 이 송막 기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황두시리로 의심된다. 그 다음에 이 콧수염과 머리카락이 황색이고 눈동자는 녹색이다. 이 표현을 보면 오늘날의 백인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 여진 부락 중에서, 부족 중에서 이 백인 부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뭐 개원칠령이 석백인들 중에서 이런 특색을 갖고 있는, 유전적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족이 결국은 그 당시에도 이 북쪽에서 쭉 서양인들이 어떤 뭐 초원을 거쳐서 부족이 이동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두여진이라는 기록으로 황두시리 또는 황두여진이라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